오늘도 계속해서 장을 움직이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뉴스를 계속 따라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끝난 후 CNBC를 한번 보는 정도로만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모든 뉴스를 일일이 따라가려 하기보다는 나의 관심 종목의 가격 형성을 확인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뉴스를 본다고 해서 투자와 트레이딩을 더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많은 주식들이 등락을 반복했지만 놀랍게도 리더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상승한 반면 오히려 방어주라고 생각했던 주식들이 많이 하락한 날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 장중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며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방어주들이 크게 하락하면서 S&P 500 자체의 힘이 약했던 하루였습니다. 현재 반등 0일째입니다. S&P 500 지수는 조정 국면에 매우 근접해졌습니다. 현재 정고점 대비 9.3% 하락한 상태이며 매도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나스닥은 이미 조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S&P 500의 조정도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방어주까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동일 비중으로 구성된 S&P 500 지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관찰되면서 S&P 500도 조정 국면에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 몇 개의 주식을 장기 계좌에서 매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주식을 일부 매도하는 현상이 시장 전반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월 한 달 동안은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 납부를 위해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스닥은 정고점 대비 13.5% 하락하며 어제와 큰 변동은 없었지만 3월 3일에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었고 3월 6일에는 나스닥 지수가 정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하면서 조정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시장에 새로운 자금 유입이 거의 없는 모습입니다. 소형주 지수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조정이 시작된 지 오래되었고 시장의 힘도 약해 보입니다. 현재 소형주 시장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오늘 16을 기록하며 공포 사이클이 13거래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공포 사이클이 22거래일 동안 유지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직 평균치에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포 사이클은 평균 22일 정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3월 11일 기준으로 중소형주가 가장 먼저 조정을 시작했고 그 뒤를 나스닥이 따르고 있으며 S&P 500도 조정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현재 주요 지수들의 추세는 모두 하락세를 가리키고 있으며 하락 추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S&P 500이 조정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 방어주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 여력이 없어 보이며 만약 이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현금을 들고 있거나 단기 국채를 매수하여 이자를 받는 전략이 유리해 보입니다. 장기 국채는 투자하기 까다로운 시점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적절한 주식 비중은 0%에서 20% 수준으로 보이며 해지 포지션이 있는 경우 최대 40%까지 보유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금리는 현재 계속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추세가 형성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승 추세가 다시 한번 시작되었다고 보기에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만약 채권에 투자하고 싶다면 10년 채권 ETF나 20년 이상 만기의 ETF보다는 단기 채권 ETF가 더 나아 보입니다. 저는 장기채의 추세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진입했지만 현재로서는 그 추세가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매수분 하나만 남겨둔 채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에 대해서는 어제 추세가 끝날 수도 있으니 주의해서 지켜보자는 제 관점을 공유했는데 역시나 틀렸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개인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주식시장은 스마트 머니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금 가격이 다시 한번 1.17% 올랐고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수 매도 포인트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하기에도 애매하고 매도하기에도 애매한 자리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5% 가까이 상승하면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 추종 입장에서는 관망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포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여전히 극심한 공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저는 현재 200회에 걸쳐 분할 매수를 진행할 계획이므로 이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빅테크 친구들이 오늘 크게 상승해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비교해보면 테슬라가 가장 많이 올랐고 그 외에도 실적이 좋은 6개의 기업인 넷플릭스, 브로드컴, 팔란티어,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까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과 구글은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하나씩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분기 기준으로 가장 실적이 좋았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다음 상승 사이클에서 넷플릭스가 빨리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미국인들이 넷플릭스 구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메타 역시 200일 이동평균선에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 물량에 비해 거래량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 광고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메타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저희 예상 따윈 전혀 중요하지 않고 횡보가 끝나고 돌파를 시작하면 매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2% 상승했지만 여전히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지선을 지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시장 하락이 마무리되고 반등이 시작된다면 팔란티어가 가장 먼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브로드컴은 지난 분기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현재도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선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13일 실적 발표 이후 아주 큰 돌파가 일어났는데 현재는 그 갭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 흐름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으며 다음 상승장에서 브로드컴도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은 20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졌습니다. 어제 4% 가까이 하락한 데 이어 오늘도 약 3% 하락했는데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적 성장률도 낮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망이 가장 적절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기록한 돌파 지점을 다시 테스트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다만 엔비디아에는 아직 호재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열리는 GTC 컨퍼런스입니다. 저는 작년 GTC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블랙웰을 넘어선 차세대의 GPU를 공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GTC에서 다양한 중국 로봇들과 자율주행 자동차들을 직접 보며 중국 기술의 발전 속도에 대해 놀랐고 그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의미 있는 발표가 있다면 사진을 찍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은 오늘 1% 상승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아마존 이커머스 서비스를 갑자기 끊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AWS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갑자기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멈출 가능성도 낮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장 조정이 마무리되면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먼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기업이 가장 먼저 튈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계속해야 합니다. 최근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CNBC 등에 나와 계속 구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구글의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된 상황이므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돌파하기 전까지는 관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주봉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주식이든 주식은 4단계 사이클을 겪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23년 내내 2단계 성장기를 거친 뒤 작년 2024년에는 3단계 횡보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현재는 4단계 하락 구간로 넘어가기 직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구간을 뚫고 내려갈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4단계에 접어든 게 확실하다면 숏포지션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도 오늘 크게 상승했는데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7년간 횡보한 뒤 2년 동안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다시 횡보를 지속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또다시 강한 돌파가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돌파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은 관망하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금과 원자재들의 상승과 더불어서 재료 주식이 다시 상승하는 날이었습니다. 테슬라와 아마존이 상승하면서 이미 소비재 섹터도 약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면 그동안 방어주로 여겨졌던 주식들이 많이 하락하면서 S&P 500이 추가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가장 많이 상승한 ETF는 금광 ETF인 GDX입니다. 최근 컵 위드 핸들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광 관련 주식에 이미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GDX를 추가 매수할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형성된 만큼 핸들 부분을 돌파하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5% 이상 상승하거나 3% 이상 하락한 리더 주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상보다 반등한 주식이 많았는데요. 특히 가장 먼저 하락했던 에너지 주식들이 강하게 반등했고 건설주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락하기 시작했던 레딧이 오늘 폭등했습니다. 작년 최고의 주식 중 하나는 레딧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면서 일부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이 나왔고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숏 스퀴즈가 발생했거나 정말로 스마트 머니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해서 곧바로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년 돌파 당시 강한 상승이 나왔고 여전히 갭이 메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딧은 경기 불황이 오더라도 사람들이 가서 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정치인이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이 오면 단기 계좌에서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주식은 제가 사랑하는 GVernova입니다. 오늘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큰 거래량과 함께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주식은 소형 원자로 분야 리더 오클로입니다.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며 최근 거래량이 과거보다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하락세가 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지 패턴이 나타났다고 해서 곧바로 매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매수 기회가 다가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T모바일을 25% 매도했습니다. 이유는 방어주에서 자금이 빠지고 있다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라이즌과 AT&T는 더 크게 하락했지만 T모바일이 상대적으로 덜 하락한 것은 실적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방어주를 매수할 때도 반드시 해당 섹터에서 가장 강한 1등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섹터 로테이션이 진행될 때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금광 관련 주식을 25% 매도했는데 오늘 강하게 반등하는 것을 보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에 전량 매도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요즘은 분할 매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매수 타점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매도 타점은 완벽하게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수는 한 번에 진행하되 매도는 분할 매도로 진행하는 방법을 테스트 중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S&P 500의 조정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리더 주식들이 상승했다고 해서 시장이 완전히 반전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일단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몇 번의 거래일 동안 반등을 놓친다고 해도 결국 10% 정도의 수익을 놓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10%를 놓친다고 해서 이후에 더 큰 상승, 즉 50%, 100%의 상승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늦게 반응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저희 투자 스타일일 뿐입니다. 저는 저점을 정확히 찾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미 저점이 형성되고 추세가 확인된 이후에 진입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현재로서는 뚜렷한 추세를 찾기가 어렵고 몇몇 바이오 및 보험 관련 주식에서만 스윙 트레이딩 기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분야에서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이